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글로벌 이슈 투데이입니다. 30분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내리 부진했던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다우 지수가 4거래일 만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후부터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와 함께 주주총회가 열리는데요. 생중계로 연결할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투데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듣고 오시죠. 유민희 외신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글로벌 마감 시황입니다. 화요일장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다시 한번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5% 올라서 27,288포인트에 마감했고요. 또 나스닥과 S&P 모두 1% 넘게 올랐는데 특히나 나스닥은 1.7% 큰 폭으로 올라서 1,900포인트대의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는 영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를 봉쇄하는 등 투심을 위축시키는 소식을 들려줬는데요. 하지만 이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양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재차 강조하면서 증시 상승 요인을 제공했습니다. 업종별로도 살펴보면 대부분이 상승한 가운데 소비재 그리고 코로나19가 다시 대두되면서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커뮤니케이션, IT 업종 올랐고요. 금융주는 전일장에 이어서 약세를 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평주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장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그간 조정으로 3,00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서 저가 매수세가 몰렸고요. 또 번스타인에서 투자 의견도 상향 조정하면서 5%가 넘게 뛰었습니다. 피트니스 업체 애슐론과 협업해서 프리미엄 바이크를 출시하겠다고도 알렸는데요. 펠로톤의 주요 경쟁사가 될 것으로 보여 펠로톤은 하방 압력받았습니다. 그래도 시장 상승에 힘입어서 보합권의 장을 마쳤습니다. 또 언택트 관련해서 상승을 보인 종목이 있는데요. 온라인 중고차 거래 회사 카바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두되고 또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도 상향 조정하면서 30%가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한편 대형 은행주가 부진한 틈을 타서 온라인 결제 관련 업종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페이팔과 마스터카드 2%대 올랐고요. 비자도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장의 주요 관심을 받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조금 전 시작한 배터리데이 발표를 앞두고 배터리의 대량 생산이 내후년까지는 어렵다는 발언을 해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5% 넘게 내리면서 마감했고요. 또 니콜라는 CEO가 사임한 것에 대해서 기업이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하는 등 투심을 진정시키기 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가 매수세도 들어오면서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입니다. 유럽 증시는 혼조를 보였습니다. 향후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영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추가 경제 봉쇄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와 이탈리아 지수는 0.5% 전으로 올랐고요. 프랑스 갸크 지수는 0.4% 내렸습니다. 이어서 국채 수익률은 파월 연준 의장의 증언을 주시한 가운데 520억 달러 규모의 2년물 국채 입찰을 앞두고 혼조를 보이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0.13% 선까지 내렸고요. 또 10년물 역시 0.67%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일장 4% 하락을 딛고 소폭 올랐습니다. 하지만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상승폭을 제한했는데요. WTI 0.7% 올라서 39달러 선에 마감했고요. 브렌트유도 41달러 선 유지했습니다. 금 가격은 달러 강세가 이어지며 이틀 연속 약세를 잇고 있습니다. 0.2% 올라서 1,907달러의 장을 마쳤고요. 달러 인덱스는 0.3% 올라서 93포인트 후반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강다은 박찬희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나이키가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액은 105.9억 달러,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고 있다는 점 먼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고요. 좀 더 구체적인 사안들은 잠시 후에 강다은
캐스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진행 중인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관련해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외신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행사가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배터리데이에서 주목해봐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배터리 단가를 낮출 신기술이 공개되는지와 배터리 자체 생산 계획을 공개하는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단가를 낮출 신기술이 공개될지 여부입니다. 테슬라는 배터리데이에서 사용 수명을 늘리고 단가를 낮춘 배터리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차량 총 소유 비용을 맞추려면 배터리 가격 절감이 필수적이기 때문인데 배터리 단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코발트를 대폭 줄이거나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생산 단가를 낮추는 신기술을 발표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집도를 2배 끌어올릴 수 있는 신소재 나노 와이어가 적용될 것인지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전고체 배터리를 공개할 가능성도 언급은 되고 있지만 이는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제 자체 생산 계획 공개 하나입니다. 테슬라가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 CATL과 제휴한 100만 마일 배터리를 공개할지 여부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데요. 100만 마일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보다 수명이 5배 이상 길다고 하는데 테슬라가 CATL과 협력 강화를 발표할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100만 마일 배터리를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의 일정이 나온다면 테슬라 네트워크와 로보택시 등을 앞당겨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그간 배터리 자체 생산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요. 로드러너 프로젝트로 불리는 배터리 자체 생산 사업을 이번에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배터리 자체 개발 이슈는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시행 여부보다는 규모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모델 Y의 설계 변경에 대해서도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테슬라의 주가는 배터리데이 개막을 앞두고 전날 일론 머스크 CEO가 배터리데이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발언을 하면서 급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서 차세대 배터리는 세미트럭과 사이버트럭, 로드스터 등의 장기적인 생산 계획에 영향을 주지만 2022년까지는 대규모 생산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테슬라는 오늘장 5.6% 하락 마감을 했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1% 내외 상승 중이라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캐스터가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장에서 5.6% 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감한 테슬라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1% 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배터리들 관련해서 업데이트 뉴스는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간밤에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와 함께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나이키의 실적까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죠. 강단 외신캐스터가 준비했죠. 네, 간밤 경제 지표들도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지난 8월 기존 주택 판매가 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2006년 12월 이후 가장 많았는데요. 전월보다 2.4% 증가한 600만 채로 집계됐습니다. 예상치인 3.2% 늘어난 605만 채보다는 적었고 7월에는 사상 최대 상승률로 24.7% 급증한 것에 비하면 그 속도 자체는 둔화됐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 추이를 유지하면서 2006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9월 리치먼드 지역의 제조업 활동이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보다도 양호했는데요. 전월 18에서 21로 올랐고 예상치인 14보다도 좋게 나왔습니다. 리치먼드 연은은 이는 곧 지역의 사업 여건이 개선됐고 자본 지출도 증가했다는 점을 의미한다면서 응답자들은 향후 6개월 동안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데에 낙관적이었다고 말하면서 신규 수주 그리고 고용 지표가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지표가 양호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들도 양호했고 오늘 시장 자체도 그간 조금 조정을 받았던 기술주들이 반등해주면서 대부분 조금 상승불을 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 살펴봐도 그동안 조금 하방 압력받았던 기술주들 마이크로소프트 2% 넘게 애플 1% 시총 상위주들 필두로 강하게 올라줬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번스타인이 투자 의견 상향 발표하면서 5% 넘게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빵주들도 다 상승을 했고요. 반도체주들도 전반적으로 상승불
일으킨 가운데 은행주들은 계속해서 이 불법 자금 유통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까지 조금 주춤하는 양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주들 오늘 2% 엑소모빌 하락했고요. 쉐보론 1% 하락하면서 조금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소매업종 필두로 대부분 상승해주는 가운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도 3%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외에서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판매가 82% 매출 증가세를 기록을 했고요. EPS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 EPS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2배 정도 웃도는 호실적 발표하면서 시간외에서 8% 넘게 현재 급등하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발표됐던 나이키의 실적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현재 시간외에서 큰 폭으로 급등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뉴스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파월 의장과 문우신 장관의 증언과 관련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외신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미국 경제의 양대 수장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간밤에 하원에서 증언을 했는데요. 두 사람은 미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경제가 코로나19 여파에서 회복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 여전히 더 많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기사를 보시면 파월 의장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무누신 장관은 경기 회복을 이끌기 위해서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가 최근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필요하다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고용시장과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는데요. 반면 문우신 장관은 지금 미국은 위기 속에서 역사상 가장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며 3분기에는 소매 판매와 주택 판매, 제조업 성장, 기업 활동 증가에 힘입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미국 국민들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문우신 장관은 교착 상태에 놓인 추가 부양책 협상이 진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연 대선 전까지 추가 부양책 협상이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최대한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오늘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네 번째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빵 종목들 기술주가 돌아왔다라는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짐 크레이머가 발언한 내용이었습니다. 강단 외신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그동안 이 기술주들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앞으로의 향후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목도 커졌었는데요. 이 유명한 투자자 짐 크레머가 빵주가 돌아왔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조정 장세를 딛고 사람들은 이제 빵주들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빵 is back, 빵은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조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 말 그대로 오늘 시장에서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기사를 통해 살펴보면 우선 개별 종목들 안에서도 투자 의견 상향이나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 자체에도 상승세를 이끌어준 건데요.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투자 의견을 상향하면서 아마존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커머스 시장에 주목을 했는데요. 아마존의 온라인 수요는 계속해서 견고하다면서 지금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이제 다시 반등을 할 시점이다. 지금 매수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새로운 인수합병 소식이 있기도 했습니다. 게임 회사 제니맥스와 그 산하의 개발사 베데스다를 75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글로벌 IB 제프리스가 이번 인수권 자체가 긍정적이라면서 향후 이 게임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2% 넘게 상승하는 흐름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펜하이머 역시 페이스북의 디지털 광고, 전자상거래 업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면서 목표가 300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2.6% 상승하면서 254달러로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빵주들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또 속보가 나왔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자사 제품 광고를 타 장치에서는 활용할 수 없도록 조금 규제를 한다는 사실까지 밝혔는데요. 이러면서 아마존 산하의 파이어 TV 같은 이런 업체에서 아마존의 광고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일단은 빵주들 오늘 견고하게 상승했다는 점 다시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주에 대한 종목별 흐름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도중에 테슬라의 배터리데이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개막을 한 가운데 지금 주주총회 먼저 열리고 있고요. 주주총회가 열린 이후에 배터리데이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또 발언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화면 통해서 생중계 영상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5번째 뉴스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사항을 짚어보도록 하죠. 강다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다시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 추이를 보이면서 백신에 대한 주목도 강해지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백신 개발 현황부터 표로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기업들은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온텍과 화이자, 모더나입니다. 일단은 이 기업들에 한해서 미국 정부의 지원액 자체도 아스트라제네카는 12억, 바이온텍과 화이자는 19억 5천만으로 가장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3상 진행 중인 이 세 기업 그리고 1상, 2상을 진행 중인 기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이노비오, 존슨앤존슨, 노바백스, 사노피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노비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7,1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고 노바백스의 경우에는 16억 달러 이렇게 조금 미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는 기업들 중에서 임상이 진행 중인 기업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의혹 역시 불거졌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을 제외한 지역 내 임상 중단된 상태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임상 개발의 선두권 자리에 위상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조금 부각된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가 미국 내에서 최초로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외신은 화이자가 임상 결과에 대한 중간 분석을 거친 뒤에 다음 달 말 정도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 다음으로 존슨앤존슨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일단 스페인에서 19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 9월 중에 3상 임상 진입을 밝힌 바 있습니다. 화이자 다음으로 존슨앤존슨,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백신 개발에 있어서 선두권에 위치해 있다고 꼽은 바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모더나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다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일단 올 연말까지 미국은 1억 개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것이고 내년 4월까지 모든 미국인이 접종하기에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시장의 기대는 강한 상황인데요. 주가 자체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보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면서 0.8%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바이오엔텍과 화이자는 소폭 상승하면서 바이오엔텍 1.4% 상승, 화이자는 0.6% 상승했습니다. 그 외에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 이노비어는 4% 넘게 하락하면서 주가 자체는 크게 반영이 되지 못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개발사들의 현황까지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박찬희 외신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졌습니다. 전날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명대를 기록을 하면서 이달 들어서 가장 많았는데요. 누적 확진자 수도 681만 명으로 머지않아 700만 명도 곧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를 보면 특히 누적 사망자 수도 2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존스 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사망자는 2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CNBC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 약 8개월 만에 2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사망자 수는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의 5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악화되면서 미국의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시행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 더 연장하는 것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미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이 내년까지 재택근무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애플의 팀 쿡 CEO는 원격 근무의 성과가 인상적이었다면서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원격 근무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합니다. 기사를 보면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영국은 결국 제2봉쇄 조치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영국이 위험한 터닝포인트에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당장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재택근무를 하라고 말을 했는데요. 일부 봉쇄 조치를 번복하게 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앞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이슈에 이어서 이번에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 이슈까지 짚어봤고요. 7번째 뉴스 월가의 생생한 분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올라온 이슈는 니콜라를 바라보는 월가의 시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준비했는데요. 박고은 외신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월가의 심층 분석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사기 논란 속에 CEO가 사임하면서 미국 전기 수소 트럭 업체인 니콜라의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20% 가까이 하락한 이후 오늘은 3%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니콜라에 대한 월가 IB들의 시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IB들은 니콜라의 매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JP 모건은 니콜라에 대해 매수 의견을 보유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주당 45달러에서 41달러로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이는 현재 주가보다 4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인 폴 코스터는 트레버 밀턴 CEO의 사임과 관련한 리스크를 반영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밀턴의 뒤를 이어 스티븐 거스키 전 제너럴 모터스 부회장이 CEO로 선임된 것은 니콜라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더 적합한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사 코엔 같은 경우는 밀턴 CEO의 사임을 니콜라의 매수 기회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코엔은 니콜라에 대해 시장 수익률 상회와 목표 주가 79달러를 유지했습니다. 코엔의 애널리스트인 제프리 오스본에 따르면 최근 니콜라의 CEO의 사태는 회사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고 공매도 보고서의 사기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의 니콜라 주식의 약세를 매수 기회로 보고 있고 다만 사태가 진정되기까지는 며칠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와 반대로 다른 IB들은 니콜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RBC 캐피털 같은 경우는 CEO의 사임이 필요한 조치였다고 언급했지만 니콜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의 49달러에서 이렇게 21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을 업종 수익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RBC 캐피털의 애널리스트인 조셉 스파크는 밀턴이 CEO로 남아 있었더라면 고객과 협력사와의 관계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니콜라의 주가는 당분간 박스권 내에서 머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이체방크도 니콜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50달러에서 이렇게 29달러로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에마뉴엘 로즈너 도이체방크 애널리스트는 CEO의 퇴진 소식은 니콜라의 부정적인 뉴스로 작용하고 있고 또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봤는데요. 또한 니콜라의 궁극적인 성공 요인은 수소 연료 존리를 탑재한 상용차가 경제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여부라고 보는 만큼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웨드부시는 니콜라에 대한 중립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웨드부시에 대한 아이브스는 밀턴 CEO가 회사의 비전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의 사임은 단기적으로 큰 타격을 끼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니콜라가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수소 연료와 전기차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를 입증해야 하는 주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니콜라에 대한 월가 IB들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들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현재 테슬라 배터리데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안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주주총회 이후에 관련 이슈가 더 업데이트되는 만큼 잠시 후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